백평론가님,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이것을 아주 진중하게 또 신중하게 잘 처리를 하고 또 국회의 담을 넘어서 월담 거사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이렇게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에서 숙식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문제는 우원식 의장이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고 난 뒤에 국회의장 공간에서 과거 본인이 20대 국회 때 첫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 원내 부대표단을 지냈던 분들, 부부 동반해가지고 뭐 현직도 있고 또 전직도 있습니다만은 부부 동반 만찬을 했다고 그러네요. 뭐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우원식 의장이 지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야권에서는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 여론조사상에 뜨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지지율이 어느 정도 뭐 아직 두 자릿수는 아닙니다만은 뭐 7, 8%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뭔가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이런 모임들을 시작한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에서 이제 원내 그 부대표단이라든가 대표단을 초청해서 부부동반 모임을 가졌는데, 김경수 지사도 지금 전 김경수 지사도 참석한 걸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독일에서 지난달 5일날 귀국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 재밌는 표현으로 지금 보도가 됐어요. 조응천 전 의원이 그 소보루 빵만 먹냐 단팥 빵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튀김 소보로, 튀김 소보루 그다음에 팔자. 그러니까 대전에 유명한 성심당 빵집이 있지 않습니까? 빵집 얘기를 인용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건배사를 하고 했는데, 사실은 한국 리서치에서 그 이후에 조사를 해본 거에 의하면 우원식 의장이 6%의 지지율로 나왔어요. 처음인데 이렇게 6%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깜짝들 놀랐죠. 그래서 사실은 한동훈 참 오랫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 잊혀진 한동훈 전 대표는 7%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2위가 한동훈 대표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위가 우원식 의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올담거사 우원식 의장이 회의 토픽이 됐고, 또 계엄 해제까지 상당히 진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상당한 각인이 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여론조사의 그 3위로 이게 등극을 하는 그런 모습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부부 만찬 모임에서도 이 조응천 의원이 서보로만 말고 튀김 서보로도 팔고 팥빵도 팔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건배사로 튀김 서보로 하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우원식 화이팅 이렇게 화이팅. 외쳤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은 이런 대권이라든가 이렇게 뜻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대권 의중을 표명을 안 하고 외곽에서부터 서서히 이 세력을 다지기 시작하는데, 그 세력을 다지는 것은 자기와 인연이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서 무슨 만찬 모임이다, 오찬 모임이다, 무슨 운동이다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세를 굳혀 나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원내대표 오신 분들은 원내 부대표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런 나름대로 활동력도 있고 그러니까 부대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다는 것 자체가 우원식 의장이 이재명의 대항마로서 나도 한번 대권에 도전해 보겠다는 그러한 욕심이랄까 의중이 있는 것이 비춰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정치권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원식 의장,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의 정점은 사실은 대권에 염두를 두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으로서는 지금 대항마라고 하는 표현, 이 부분이 상당히 적합할 수가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물론 뭐 김부겸 의원이라든가 김동연 지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라든가 굉장히 많은 야권의 잠룡들하고 표현이 되는 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2심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유의미한 그런 어떤 유죄의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실은 급격하게 그러니까요. 여론의 향배는 바뀔 수가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 틈에 우원식 의장이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항마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있다고 하는 측면이면 지금 여권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향후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 게 여권으로서 승산이 있다. 제일 이런 얘기가 승산이 나와요. 있죠. 예. 그런데 오히려 우원식 의장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나온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 파죽지세의 이 모습은 갖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물론 역발상의 이런 공격적인 언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법 리스크가 따라다니는 이재명 대표가 훨씬 쉽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는 내심으로 그래, 이재명 대표가 역시 낙마를 한다라고 하면 내가 야권의 주자로서도 한 잠룡의 일원으로 내가 참가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의혹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어떤 그 행보를 이어갈 그런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여론조사만 하더라도 NBS 전국 지표조사에서는 30%가 깨져갖고 28%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갤럽 조사에도 31%가 나왔어요. 지금 쪼그라드는 형국이죠. 계속 줄어들면서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중도층으로의 그런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전형적인 민주당 지지층, 개딸 지지층만 지금 모여있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3월 중에 선거법이라든가 또 유증교사에서 항소심 선고가 내려가지고 이재명한테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민주당 내는 물론이고 호남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대안을 한번 찾아봐야 할 거 아니냐, 플랜 B를 찾아야 할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원식 의장이라든가 신상김이라고 하는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이 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앞서서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우원식 의장이 6%로 다른 뭐 신상김보다 다 앞섰어요. 앞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7, 18일 나온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이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이 이제 범야권만 조사한 거예요. 36%로 가장 많아요. 36%. 이낙연 12%, 김동연 6, 김부겸 5, 우원식 4, 김두관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낙연은 뭐 제외한다고 하면은 결국 김동연, 김부겸, 우원식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3강 내지는 4강을 이루는 것이고 결국은 야당도 조기 대선에 들어가면 경선을 치러야 할 것 아닙니까? 과거 이회창 총재가 경선도 치를 필요도 없이 원톱을 하다 보니까 결국 대선이 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한 4강 지금 5강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문수 장관까지 합쳐지면은 그렇게 되면 경선은 국민의힘에 완전히 여론의 스포트라이트가 몰릴 거 뻔한 것 아닙니까?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게 분명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야권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반 이재명이랄까? 거기에 김동연이라든가 우원식, 김부겸, 김동연 뭐 이런 김경수. 사람들이 김경수 경남지사만 하더라도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네네. 뭐 여론에 잊혀진 인물이었잖아요. 그동안. 어떤 반응이 없고 또 언론에 이런 기사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3강과 이재명 대표가 붙으면은 결과를 예측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죠. 경선이 만약에 제대로 붙어지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우원식 의장의 지난 15일 원내 과거 부대표단 부부 만찬 모임이 관심을 받는 것 아닙니까? 네네. 아, 우원식 의장이 이제 슬슬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도 사실 그 정치 경륜이 꽤 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나이도 이제 60대 중반이 되신 분인데 사실은 정치의 끝이라고 하는, 여정의 끝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권에 누구나 욕심이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사실 그 보수 우파 쪽에서 보면 유의미한 선고가 내려진다고 했을 때 다음 차기 야권의 대항마라고 하는 부분, 잠룡들의 한 사람으로 등극이 이미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 넘쳐나면서
결국은 자맹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사실은 그 활동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정치권에 계속 부각이 될 거거든요. 예. 이랬을 때 여론의 향배는 또 바뀔 수가 있고 정치는 생물이라고 지형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지지율이 이번에 나타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행보에 네.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에이, 추미애 걸 괜히 우원식이 시켜가지고 자칫하다가는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죽 서서 못 주겠다 뭐 이런 했습니다. 말까지 나온다는 얘기가 근데 있습니다. 또 추미애 또 저기 의원 그 성향으로 보면 또 의장을 시켜서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본인이 또 대통령의 후보로 또 생각을 하고 그럼요. 아마 하고도 남을 추미애는 또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방송 녹화 직후에 우원식 의장의 행보와는 별개로 민주당 지지율 추락에 따른 비명계의 불만 목소리가 여러 갈래로 터져나와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추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원칙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위치를 먼저 탐하고 태도와 언어에 부주의한 사람들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고 행사를 하는 게 참 불편하다고 당내 친명 강경파를 겨냥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당하고 체포된 지금 이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상대의 실수에 얹혀서 하는 일은 지속하기 어렵다. 성찰이 없는 민주당은 지금 괜찮나 라며 12상 비상계엄 사태의 반사이익에 기대려는 민주당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등 소위 신삼김도 목소리를 내고 나섰는데요. 김 전 지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극단적인 증오와 타도,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일방주의, 독선과 오만, 우리는 바로 이런 것과는 정반대로 가야 한다면서 저들과 달라야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바뀌어야 정치가 바뀐다고 당 주류와 각을 세우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도 지난 20일 최근 여야 지지율 추세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 소추 이후 여유 있게 국정을 리드하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이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하고 국민 생각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면 국민들은 실망하고 돌아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도 최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87 체제는 효용과 시효를 다했다.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헌에 소극적인 이재명 대표와 달리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야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 지지율 하락을 명분 삼아서 비명계가 이 대표 측의 강경 일변도 전략을 비판하면서 이 대표와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이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지금 이 대표 일극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비명, 반명계의 움직임이 더욱 노골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